자, 이어서 모닝 스탠바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열호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가 어쨌든 보합권에서 좀 진정되는 움직임으로 마쳤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다시 한번 방향성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오늘장 개장하기 전에 체크포인트 어디에서 가져갈까요? 네, 아쉽습니다. 일단 제가 한 줄평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아쉬운 방향성이다라고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이제 9월 FOMC에서 25bp 기준금리 인하를 했으면 좋겠는데 50bp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우리가 점도표에서 기준금리 50bp 인하 가능성 사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20%가 안 됐었는데 저번 주 같은 경우는 30% 부분까지 올라왔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40%가 넘어가는 모습이에요. 물론 이 확률이 80%가 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25bp 기준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저번 주 중반부터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가 다소 좀 미국의 기초 체력에 대해서 의심을 들게 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나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는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보수적인 이야기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뉴욕 시장 같은 경우,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반등을 보이지 못했지만 뉴욕 시장이 이렇게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해줘도 국내 시장은 그래도 좀 지지를 하려는 모습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기술적 반등을 보여줬다라고 보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주 목요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DP가 발표가 됐죠. 국내 총생산인데 미국의 기초 체력을 대변합니다. 2.8%가 나왔었는데 3.6%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예상치를 웃돌았죠. 그런 내용들 보면서 미국의 경기 기초 체력이 견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2연타로 금요일 날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까지도 예상치를 부합하면서 전 대비해서 견조한 모습. 거기다가 우리가 CPI랑 PC 마찬가지로 2%대 지표를 유지했을 때는 물가가 잡히고 있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날 미국 시장이 노동절로 휴장하면서 우리는 정말 좋은 기대감을 가졌단 말이에요. 경기 체력 괜찮고 물가가 견조하다. 그러면 미국에선 25bp 기준금리가 거의 기정사실화겠네? 라고 했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화요일 밤 10시였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약 10%의 시장의 하방 압력을 줬다고 한다면 이 BOJ가 시장의 하방을 조금 이끌었던 것 같아요. 저는 60%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발표한 공급 이제 사슬 협회 ISM에서 발표한 제조 PMI가 예상치를 하회한 47.2를 기록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상치를 하회한 47.1을 기록한 것보다 5개월째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떤 경기 데이터가 아니라 이 전방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근무자분들을 통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투심조사예요. 근데 이 투심조사가 5개월 연속 50을 못 넘었다는 거는 미국 경기가 부진하다라고 보는 것이 그런 시선이 있는 것이고, 미국 제조업 경기랑 건설 투자가 부진하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침체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오늘 졸트 보고서 나왔을 때 무서웠거든요. 이제 우리가 채권도 보죠. 보통 장기채가 단기채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돈을 10년 이상 빌려줘야 되는데 당연히 이자율이랑 수익률이 높아야겠죠. 근데 단기채가 높았습니다. 이거는 장기 자금 수요보다는 단기 자금 수요가 높다. 이거는 시장을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정상화로 가고 있다는 뷰랑 경기 침체가 아니냐라는 뷰가 있습니다. 물론 뉴욕의 고위 관료분들께서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경기 침체가 맞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없겠지만, 제가 이제 투자 전문가로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고위 관료분들께서 경기 침체가 맞다 아니다 라고 말을 하기 전에,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투자분들께서 투심의 영향을 받고 그들의 행동은 이미 벌어지고 있으니까 대응 전략을 짜드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BOJ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또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뉴욕 시장은 갭으로 움직이고 뭐 선물 시장이라든가 공격 자산 시장은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 NK 트레이드가 거의 종식이 됐다라고 보는 투자사도 있지만 아직 50에서 60%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투자사도 몇몇 있기 때문에 요거에 따른 외국인의 자금 유출은 조금 더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졸트 보고서가 굉장히 좀 아쉽죠. 시장 예상치는 810만이었는데 전월에 790만이었고 그 다음에 실상은 767만이 나온 거죠. 정확한 분석은 앞에서 기자님께서 해주셨는데 미국의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급속도로 얼어붙는 것이 아니냐,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관심 섹터를 말씀드리겠지만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차라리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랑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오늘 당장 사시기보다는 내일 오후나 아니면 이번 주에 존재하고 있는 뭐 ISM 비제조 고용자 지수, 그 다음에 구매 관련자 지수, 신규 실업급여 청구 건수, 그 다음에 내일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 이런 것들을 모조리 다 확인하고 안전하게 저가 분할 매수해 보신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준비를 더 해야 되는군요. 이 관심 종목들 모아놓고 지표를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관심주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HBM3 8단을 엔비디아에 공급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연 반도체 관련해서 시사해야 될 점 무엇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호재인데 어제 시장 분위기가 하도 눌려가지고 오늘 또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변동성 자체가 큰 종목들이 아니다 보니까 바닥을 다지는 것부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몇 달째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랑 이 종목의 매수 버튼을 누르는 거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에 대한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은 드는데 이 매수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안전함이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쉽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개파락을 했고 이 개파락 매도를 외국인과 기관이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하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내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내려놔야 되나? 손 팀장이 틀린 것인가? 제가 단기적인 관점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틀렸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손절가를 마이너스 6% 잡고 수익을 보기 위해서 보유기간을 1주, 2주 정도 잡았다고 한다면 손절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지만 내가 적어도 3분기 실적 발표까지 끌고 갈 것이다. 이번 올해 연말까지 실적 발표까지 끌고 갈 것이다 라고 보신다고 한다면 아직은 틀렸다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뉴스가 나왔죠. 대만 시장조사기관인 트렌드포스가 삼성이 뭐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에 비해서 다소 늦게 뛰어들었지만 최근 엔비디아 HBM3 인증을 완료하고 H200용 HBM3 8단 제품의 출하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3 12단과 이제 6세대라고 볼 수 있는 HBM4를 진행을 하고 있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전체 매출의 10%가 안 되고 있지만 HBM3 2에 대해서는 납품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만큼 실적 퍼포먼스는 보여주고 있지 않겠지만 실적 안정성과 실적 안정성은 확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장점은 당연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는 달리 HBM3E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뿐만 아니라 레가시 반도체, 낸드 플래시나 D램 반도체 관련해서도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TSMC한테 밀리지 않는
파운드리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장성과 변동성을 장점으로 한 종목을 원한다고 한다면 SK하이닉스를 봐야겠지만 안정성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를 봐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정말 저평가 매력도가 너무 커졌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세미콘 타이완 2024 행사에서 이 김주선 AI 인프라 담당께서 SK하이닉스가 이달 말에 HBM3 12달을 양산했고 HBM4 같은 경우는 고객 맞춤형 제품을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다른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과의 추격차를 유지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업계 간에 약간 기간 격차가 약 3에서 6개월 정도 되고 있는데 이 SK하이닉스가 이 격차를 유지해 준다고 했을 때는 실적 퍼포먼스와 저평가 매력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조금 아쉽습니다. 아직 HBM3 출하가 이제 막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요 실적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통 레거시 반도체 덕분에 전 분기 대비 실적 향상세가 약 15에서 20%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 11개월 선행포가 9.54입니다. 저는 요게 조금 아쉽다라고 보고 있지만 실적이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11개월 선행포가 9.54다. 이거는 굉장히 좀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정말 대단합니다. 물론 1분기에서 2분기로 전환될 때 실적이 거의 2배가 나왔어요. 매출액은 한 50%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거의 100%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거의 2.5배 증가했습니다. 거의 엔비디아 뺨치게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3분기에는 다소 아쉽게도 매출액은 약 20%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한 20%,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한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실적이 우상향을 하는데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퍼는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1개월 선행포가 4.61입니다. 불과 저번 주까지만 해도 5.3이었거든요. 5.3이었는데 지금 12개월 선행포가 4.61이니까 저평가율도 더더욱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일단 관심주는 제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말씀드릴 거고 삼성전자를 아마 지금 7만원 중반대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를 거의 17만원 중반대, 18만원대 초반대 사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 가격대에 사신 분들은 기존 비중을 홀딩하시면 되시고 추가 매수 타점은 제가 다음에 잡아드리고 신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오늘보다는 내일 오후나 다음 주에 사시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정성의 삼성전자, 성장성의 SK하이닉스였습니다. 자 속도를 조금 더 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로는 시장이 가장 안전한 투자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밸류업 관련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과 보험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삼성물산과 같이 기타 업종에도 좀 상승세가 나오는데요. 관심주까지 핵심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PBR, 밸류업 관련 종목이라 한다면 금융주를 들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증권이랑 보험 쪽입니다. 은행 쪽도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상당히 재료들이 노출된 종목들도 많고 주가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저PBR 관련 종목들이 최초에 언급이 됐을 때 은행주들도 사실 PBR이 0.5, 0.6이 안 됐고요. 퍼도 5, 6이 안 됐습니다. 근데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퍼가 7, 8, PBR은 거의 0.7, 0.8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그들은 아직도 충분히 좀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섹터는 증권이나 보험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이 은행주 중에서는 거의 우리가 알만한 종목들의 60%가 넘는 종목들은 공시했어요. KB금융이라든가 우리금융이라든가 하나금융지주 이런 종목들은 구체적으로 밸류업 공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주와 증권주들은 사실 메리츠 금융지주나 NH투자증권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아직 구체적으로 밸류업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증권과 보험 관련 종목들이 올해 하반기나 이쪽으로 밸류업 공시를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충분히 좀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관심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두 종목이 있습니다. NH투자증권과 DB손해보험이 있고요. NH투자증권은 말 그대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DB손해보험도 공시 가능성이 있는데 공시뿐만 아니라 개별 모멘텀도 가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밸류업 시동을 건다라고 합니다. 12월 중에 공시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올해 1분기 3월에 시총 1%에 달하는 51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공시를 밝힌 이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물량을 전량 다 4월 달에 소각한 이력이 있고요. 저는 이 주주환원 정책이 나왔을 때 환원율은 30에서 50%가 넘어야 되고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연 단위로 봤을 때 시가총액 2% 이상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판단했을 때는 NH투자증권은 합격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DB손해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주환원 정책도 있지만 제사 인터넷 은행에 도전하겠다라고 했고요.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기관수 매수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아직 다른 금융주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 덜 나왔습니다. 12개월 선행포 같은 경우도 4 정도, 4점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주 중에서 상당한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PBR도 0.81%, 배당 수익률도 4.47%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분할 매수를 진행했을 때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이 두 가지가 아닐까 그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들어서 밸류업에 대한 얘기들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팀장님의 관심주는요? 네, 저는 오늘 개별적인 수급을 얻을 수 있는 종목으로 한 싹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딥페이크 관련된 것도 있고 어제 강세 떴던 STO까지 같이 엮여져 있던 종목으로 알고는 있는데 어떠한 매력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정말 시장이 어려웠었는데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선별적인 매수가 들어온 섹터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랑 이제 보안 관련 섹터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좀 단기적으로 한 싹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시가총액은 조금 작고 실적도 안정적이는 않지만 작년 10월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에는 큰 문제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고 망간 자료 전송 솔루션,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보안 관련 종목입니다.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죠. 딥페이크 공부에 사이버 보안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뉴스죠. 비트코인도 오늘 같은 경우 조금 약세를 보여줬지만 최근 일주일 수급 동안 본다고 한다면 비트코인 선물 가격이나 국내 상장된 현물 비트코인 가격도 우상향 기조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차근차근 우상향 기조를 보여줄 때 주목받는 섹터가 토큰 증권 STO인데 이 STO에 대한 법제화가 진행이 된다는 판단이 되면서 그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낙수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 이 보안 관련 종목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선별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안, STO, 딥페이크 이렇게 쳤을 때 종목이 10개, 15개 정도 나오는데 모든 종목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기술력을 갖고 있고 이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에 한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한 싹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 시간에 6%가량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로 공략을 하는 것은 제한이 될 듯합니다. 하지만 어제 종가랑 오늘 시가 사이 어제 종가가 7,000원이었거든요. 어제 종가가 7,000원인데 어제 시간의 종가가 7,380원이었으니까 약 7,200원 아래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7,200원이 안 오고 오늘 시세가 좋다라고 한다면 오늘 오전 10시 반에 아마 1차 눌림목 만들 겁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이나 7,2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눌림목 공략하신 다음에 내일 오후 이전에 청산하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모닝 관심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HBM3E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반도체는 단기보단 중장기 매력이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안정성을 중요시한다면 삼성전자, 성장성과 저평가 매력을 중요시하신다면 SK 하이닉스를 보자고 하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밸류업 지수 발표와 관련해서 증권과 보험 쪽에 포인트를 두셨습니다. 은행주들의 낙수 효과를 노리자
공시도 곧 임박한다는 관점입니다. NH투자증권, DB손해보험입니다. 마지막으로 딥페이크, 그리고 STO 법제화와 관련해서 교차점에 있는 종목 한 싹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별적인 수급도 들어왔고요. 이 관련해서 7,200원이라는 긍정적인 가격대에 잘 체크하셔서 대응해 보셔야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